100세 시대의 인생 후반기를 잘 지내려면 갱년기 이후를 잘 지내야 합니다. 남성 갱년기와 다르게 여성 갱년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이 도표인데요. 자, 종이하고 볼펜을 준비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1번부터 11번까지 있고요. 없다, 약간, 보통, 심함을 0부터 12점까지 표시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홍조, 얼굴 화끈거림. 없다, 약간, 보통, 심하다. 약간. 발안, 땀이 난다. 땀이 좀 난다. 약간. 불면증, 잠이 잘 안 온다. 보통이다. 4점. 신경질이 난다. 신경질이 별로 안 난다. 0점. 우울하다. 약간 우울하다. 1점. 어지럽다. 어지럽지는 않고. 피로하다. 약간 피로하다. 관절이나 근육통. 약간 있다. 두통. 없다. 가슴 두근거림. 없다. 질건조증이나 분비물 감소가 있다. 보통이다. 이럴 경우 4, 2, 4, 1, 1, 1, 2. 그러면 10점, 15점이죠. 나의 갱년기 점수는 15점. 그럴 경우 5점에서 10점은 경미한 정도, 10점에서 15점은 중등도, 15점 이상일 경우는 심한 갱년기입니다. 15점 이상이다. 그 이상이죠. 심한 갱년기 점수가 되는 거죠. 여성 갱년기 증상은 일단은 혈관 운동 증상으로 안면 홍조, 두통, 발안, 질건조증, 질소양감, 불안, 불면, 우울증, 그다음 직접적으로 불편한 것에 근육통, 관절통, 그다음에 증상 지속으로 인해서 삶의 질에 저하가 되는 거, 호르몬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갱년기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치료해야겠습니까? 치료를 안 하고 버텨야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병명이 생겼습니다. 폐경기 비뇨생식기 증후군,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 이런 말인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질이 건조하고 성교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과 관계된 소변이 급하고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밤에도 소변 자주 마렵고 잔뇨 같은 요로 증상, 그리고 질일과 외음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폐경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증상, 이런 거를 모두 합해서 폐경기 비뇨 생식기 증상들의 증후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G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쇼핑하다가 치료를 못하고 저에게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소변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자주 마려워. 약을 먹고 그다음에 염증 치료를 했는데 치료할 때뿐이에요.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밤에도 소변 너무 자렵고 잔뇨감도 있고, 계속 병원을 신장내과 갔다가 비뇨기과 갔다가 종합병원 갔다가 개인병원 갔다가 산부인과 갔다가, 근데 별로 진단을 못 내리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병원을 쇼핑을 하게 되죠. 이게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이라는 것을 최근에 밝혀냈습니다. 이유는 자궁, 질, 외음부, 요도, 방광 모두 비장을 제외한 모든 조직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 그게 200개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다 에스트로겐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가 오면 이 모든 부위, 신체의 모든 부위에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을 보충한 거를 영어로 호르몬을 보충하는 요법, 그래서 HRT, 그다음에 폐경기 호르몬 치료, 그래서 HMT라고 표현합니다. 여성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것을 이 호르몬으로 보충해서 갱년기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을 HRT 또는 MHT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몇 가지 위험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하고 치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과에서는 이 치료를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위험, 이게 자궁이나 유방 쪽이거든요. 그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 심경색이 없애야 되고, 그래서 이 자궁하고 유방을 반드시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걸 보충해야지 그냥 먹을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MHT는 폐경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인 사용을 하면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혈전이 만들어지거나 심혈관 질환이 유발할 수 있거나 유방암 발생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질환이 없는 건강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폐경기 여성은 MHT를 할 때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나 용량, 치료 지속기간, 선택해야 할 약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개인 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종류, 용량, 치료 지속기간, 선택할 약물 종류를 골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0세 이후의 여성의 4.5%가 호르몬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있는 병용요법은 60%, 그다음에 티볼론은 40%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제는 언제부터 투약을 시작하는 게 좋냐? 되도록이면 갱년기 증상 완화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약을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은 폐경 후 첫 5년 동안 첫 칼슘량이 크게 감소하고 폐경 전 여성에 비해서 한 칼슘 감소량이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폐경 후 3, 4년 이전에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폐경 생리가 오락가락할 때 폐경 되자마자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은 보통 갱년기가 오면 저는 증상이 없어요. 치료를 안 하는데 이 증상이 없을 때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골다공증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적은 용량을 가장 짧은 시간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보통 폐경기 여성의 에스트라다이올 혈중 농도가 20피코 이하거든요. 근데 호르몬약을 먹을 경우 첫날 40이 되고 한 3주가 됐으면 한 80 정도, 그래서 정상 수치에 도달합니다. 보통 호르몬제를 나눌 때 생리를 하는 약, 생리를 안 하는 약, 자궁이 없는 사람이 먹는 약 이렇게 나누는데, 생리를 하는 약은 주기적인 요법입니다. 보통 클리멘, 페모스톤 110, 210. 그 다음에 생리를 안 하는 약은 현재 우리나라에 쓰는 게 페모스톤, 콘티, 안젤릭, 클리안, 그 다음에 티볼론, 리비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기요법은 생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폐경 전후, 예를 들어 40대에 폐경이 됐거나 아니면 조기 폐경, 생리 오락가락 할 때는 생리를 하는 게 낫고, 폐경이 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생리를 안 하는 요법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주로 프로게스테론 종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록시 프로제스테론 아스테이트 MPA보다는 프로게스테론 투여군에서 질출이나 유방 압통을 덜 겪었고, 그리고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이 부작용이 적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안면 홍조나 질 위축 치료에는 에스트라다이올하고 CE 컨주게이티드 에퀸 에스트로겐이 효과가 적이었습니다. 투여 기간은 치료 목적에 합당한 상태의 최단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호르몬제를 투여하다가 중단하면 한 20% 정도 여성이 다시 혈관 운동성 증상이 재발하고, 그 다음에 재발 여부를 재발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황이나 증상에 따라서 다시 재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있는 병합요법을 쓰는 경우가 한 60%인데, 생리를 하는 약과 생리 안 하는 약으로 구분해서 본인이 원하는 약을 선택받을 수 있는데, 생리하는 약은 생리 전후 1, 2년 혹은 조기 폐경했을 때, 생리 안 하는 약은 생리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쓰는데, 이런 것 중에서 골라서 줄 수 있고,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의사가 골라주기도 합니다. 호르몬약 중에 리비알 계통 티볼론이 40%를 차지하는데, 보통 19 노테스테스테론 유도체하고 비슷하고 에스트로겐 유사체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유방이나 자궁 내막에 자극은 없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골다공증을 방지해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춰주고 지질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부정치료도 적게 나타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는 약이 리비알 계통이나 티볼론 계통입니다. 썸제제는 특히 유방암이 있는 경우 많이 쓰는 약인데 주로 유방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디독시펜이라고 비비안트도 3세대 썸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약 중에 클리마토폴란이라고 하는 약인데 호르몬이 아닌 비호르몬이면서 천연물 제제요법입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호르몬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승마, 생기나리아, 이그나시아, 세피아 같은 성분이 있어서 유방암에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유방암을 앓고 있는 경우도 쓸 수 있는 비호르몬 천연물 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같이 호르몬 대체법을 받을 수 없거나 장기 복용이 어려운 경우 이럴 때, 그리고 호르몬 대체법을 받기는 싫은데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불면증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갱년기 호르몬제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개인 진찰을 한 다음에 각 개인에게 적합한 호르몬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증상이 안 가라앉으면 증량할 수 있고, 치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한 3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먹어봐야 되고, 3개월 치료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복용량을 변경하거나 호르몬 유형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중에 이제 증상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질건조증이 심하다, 성교통이 심한 경우는 일단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질크림도 쓸 수 있고 먹는 약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비호르몬 치료인 질 레이저나 질 보습제, 질 윤활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배를 좀 끊고 규칙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커닝링 코스가 성교통이나 질건조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GSM이 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특히 자결감, 애액감소, 성교통, 요절박, 배뇨통,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을 경우는 윤활액이나 보습제를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용량 질에다 쓰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DHA, 오스페인펜 혹은 호르몬약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질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질 관리가 피부 관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특히 부부가 백년 해로를 하려면 질 관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피부 관리처럼 굉장히 많은 질 레이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게 비브 2.0, 1.0, 질세라, 벨라도나, 베스타, 코아썸, 질소프, 스노케어, 에어젯, VBP 3500, RT 4000, 고주파 질 레이저, 인디바, 소중이, 그 다음에 사이러스, 이런 것들이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심하다 이럴 때는 호르몬 중에서 듀아비브나 지속적인 요법이 티볼론보다 더 낫고, 비호르몬 요법에는 파록세틴, 벨라팍신, 가바펜틴, 클로니딘을 쓸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지고 특히 유방암 환자에게는 클리마토폴란을 쓸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이 65세 이상이 되면, 그리고 남성 70세가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이고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초록색이 정상, 노란색이 골결손증, 빨간색이 골다공증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에 이미 골다공증이 왔고, 그다음 다리 쪽도 골결손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수치 이 T스코어를 보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보는데 지금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4 굉장히 심한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 70살이 넘었을 때 골다공증 때문에 이 테테골드가 골절이 오면 굉장히 삶이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심한 여성의 갱년기 치료 3종 세트는 일단 비호르몬 중에 칼슘이나 비타민 D, 비스포스포네이트, 랄록시펜, 칼시토닌, 테라파라타이드, 이렇게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골다공증 주사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D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주고, 호르몬 약도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1차 치료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티볼론과 같은 모든 호르몬제가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이 있는데 여성 갱년기가 왔다. 그럼 첫 번째 쓸 수 있는 게 썸제제입니다. 그리고 클리마토폴란 같은 비호르몬제,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이 건조한 것이 굉장히 유방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질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 PRP, 이걸 하면 질 윤활, 성교통에 도움이 되고 부부관계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질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방수술한 다음에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거나 아니면 유방에 혹이 여러 개 있는 여성들은 유방암이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유방암의 부작용이 좀 적은 제제로 프로게스테론 종류 중에는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이나 다이드로제스테론이 함유된 페모스톤, 듀아비브, 티볼론, 그 다음에 클리마토플란이 도움이 되고 비만이 유방암의 고위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를 규칙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 여성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성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욕이 없기 때문에 남편하고 할 생각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오십니다. 그럴 때 호르몬 중에는 티볼론이 테스토스테론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 유도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 주사도 있고 DHEA라고 하는 경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욕을 올리기 위한 책이나 포르노 같은 걸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남자하고 하는 성관계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오르가즘을 느낀 적이 없는 여성들은 그럴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일단 자위를 가르치고요. 이렇게 바이브레이터, 립스틱 바이브레이터나 이런 바이브레이터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음액을 자극할 수 있는 체를 처방해주고, 이제 체위로는 여성상이 69 커닐링구스를 하고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게 성감대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하고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는 제품 비아그라, 그다음에 음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 PRP를 활용해서 오샷을 하거나 음액 포경술을 하거나 질 영양제를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약을 먹는 여성 중에 이 하열 때문에 호르몬약을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약을 먹고 싶은데 암 걸릴까봐, 하열 때문에 암 걸릴까봐 걱정하는 경우는 호르몬주 중에 티볼론이 가장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주기요법, 그다음에 지속요법이나 미레나 같은 걸 같이 시술할 수 있고요.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해서 자궁내막 암이 아니거나 용종이 아닌 거 배제해야 되고, 자궁 경부암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가 잘 안 멈추는 경우는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비타민 C 보충을 해줍니다. 갱년기에 요실금 온 녀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케겔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케겔인데요. 우리 핸드폰에서 이케겔을 다운받고 그 이케겔을 질에다 넣어서 케겔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면 바이오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시간대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합니다. 외출하기 전이나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물을 좀 덜 마시고, 그다음에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합니다. 카페인이나 맵거나 짠 음식 피하고, 그다음에 요식음 약물 치료를 하거나 요식음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수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오시면 VBP 3500으로 질압이랑 질넓이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VP 3000으로 케겔 운동을 같이 하고 바이오 피드백을 같이 합니다.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이 RT 4000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인용으로 만든 제품이 이케겔입니다. 그리고 리텐스가 있습니다. 리텐스는 거의 RT 4000하고 비슷하고 이 중에서 케겔 운동만 하는 게 이케겔인데, 집에서 개인용으로 리텐스나 이케겔을 사서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별 이상이 없는데 나는 좀 늙게 노하고 싶다, 그다음에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싶다, 이렇게 관심 있는 여성에게 치료 3종 세트는 호르몬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항노화 호르몬의 첫 번째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HEA, 성장 호르몬 주사, 태반 주사, 그다음에 유포톤이라고 피를 걸리는 거,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질 관리를 위해서 질 레이저를 하거나 피부 관리를 하거나 소식하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휴식, 취미생활, 사랑하고 사랑받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가 심한 여성이 있을 때 치료 3종 세트는 호르몬제가 가장 기본이고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근육도 증가하면서 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태반 주사는 간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DHA도 만성 피로 증군에 도움이 됩니다. DHA는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프레그네놀론이 되고, 그다음에 DH로 가서 이 DH가 안드로스테니디온에서 에스트론이 되고, 또 테스토스테론으로 간 다음에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다이올.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으로 가는데 이 DH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충하게 되면 굉장히 활력 있고 의욕 있고 그런
성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항노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를 멈추거나 줄어들거든요. 특히 성장 호르몬은 뼈, 골밀도, 그다음에 근육의 강화, 그다음에 삶의 질,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수명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 보충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만성 피로도 도움이 되고 특히 근육이 떨어질 때, 온몸이 아플 때, 골다공증이 심할 때, 이유 없이 살이 찔 때, 오래 살고 싶을 때 도움이 됩니다. 태반 주사도 갱년기 때 도움이 되는데 특히 메르스본 계통은 갱년기 때 실비가 되는 태반 주사입니다. 피로 회복, 미백, 그다음에 항산화, 세포 재생, 치매 예방, 갱년기 증상 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면역력 강화를 원하거나 피곤하거나 갱년기 개선을 원하면 그리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싶으면 이거를 배꼽 밑에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환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데 이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 광양자요법입니다. 혈액 내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정화된 혈액이 인체 내에서 파동과 진동을 일으켜서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혈관을 빨고 싶다. 그럴 때 광양자 치료를 하러 오시면 됩니다. 나는 갱년기 치료를 하고 싶은데 살 절대 찌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호르몬 중에는 안젤릭이 가장 살이 덜 찌고 페모스톤, 티볼론 순서입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고 싶으면 안젤릭을 처방해 드립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갱년기 증상도 치료하고 싶다. 그때 뇌 영양제를 처방해 줍니다. 뇌 영양제는 주로 콜린이 들어있는 건데 달걀 노른자에 있고 뇌 음식이라고 불린 것들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인 질환이 있을 경우 뇌 혈류량이 적게 가기 때문에 뇌 혈류를 감소시키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제도 치매가 오는 시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도 보충을 해주고 요즘에 줄기세포나 포톤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한 여성 갱년기 환자가 왔다 그러면 호르몬제가 가장 기본이고요. 불면증약, 그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거, 그다음에 낮에 햇빛 보고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비타민 D를 보충해주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피가 막지 않아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고 있거나 혈전 가능성이 있다, 고지혈증이 심하다 이럴 경우는 일단은 혈전이 있을 경우는 호르몬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다 호르몬제를 쓸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질환도 없고 그럴 때 호르몬제를 조기에 적절히 시작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지만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형태가 혈전 발생을 낮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패치가 없고요. 경구 투여할 때는 에스트로겐을 저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나이트드 프로제스테론이나 프레그난 유도체가 혈전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페모스톤, 콘티, 티볼론 계통이고요. 이제 포토닌과 줄기세포도 도움이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여성 갱년기 치료 3종 세트가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갱년기 호르몬제가 기본이라는 거고요. 그 기본에다가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생 중에 2분의 1 정도를 지금 폐경기 이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 때 한 50살이 폐경기 나이거든요. 만으로 49.7세, 우리나라는 51세가 갱년기니까 거의 반 정도를 폐경기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불편함과 고통들이 생깁니다. 이걸 치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할 때 가장 갱년기 호르몬제가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호르몬제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방암인 경우, 뇌경색, 심근경색인 경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을 경우 부작용의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의 조건이나 증상에 따라서 적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여성은 산부인과, 남성은 비뇨기과 가서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시도를 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Try.